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앞으로 나누게 될 이야기의 방향성? 이런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직장 내에서의 성장, 더 큰 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제가 형편분들을 좀 가까이서 직접 만나보고 이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서 좀 이런 결론을 얻게 됐어요.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될까?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장의 방법은 뭘까? 제 고민의 끝이 어디로 갔냐면요, 이직으로 갔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성장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성장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이 뭘까요? 이직. 근데 이직만 있는 건 아니에요. 퇴사를 전제로 한,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 나의 시장 경쟁력을 갖춰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경력이 있다면, 이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게 뭐죠? 경력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경력 기술서를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것, 내가 꼭 이직을 하지 않더라도요,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또는 이곳에서 어떤 성과를 냈고 어떤 의미 있는 도전을 했고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 이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자기개발 방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직과 퇴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좀 다루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여러 댓글들을 보니까 실제적인 이직과 퇴사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제가 인사팀, 인사팀장, 인사책임자로서의 여러가지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눌 수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의 댓글을 보다 보니까요, 실제로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어. 근데 하다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또는 막 누가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이직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거 어디 부딪히냐면 이직 사유라는 것에 여러분의 어려움이 첫 번째로 봉착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면접왕 이용해서 이직의 핵심은, 이직 사유의 핵심은 솔직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영상들이 있어요. 경력 특성상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생신입이 아니잖아요. 생신입은 머리가 말랑말랑하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와서 막 가르치고 혼내고 바꾸고 이게 되는데, 경력은 이미 머리가 좀 커. 그래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잘못 들어오면요, 회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면접 보다가 뭐가 좀 이상한 느낌, 낌새가 탁 채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뽑기 위한 질문보다는 좀 떨어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마 면접을 봐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런 면접관들의 이런 생리라고 할까요? 이런 관점을 이야기를 했더니 솔직한 거를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왜 이렇게 솔직하냐면서 싫어하는 면접관이 있었대요. 그럴 수 있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솔직했냐가 중요한 거겠죠. 또 솔직하지 않아도 된다, 면접도 일종의 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아직도 이 연기 패러다임에서 노시는 아주 저기 한 10년 전쯤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아니라고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연기나 말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면접에서조차 똥꼬 빨아야 되는데 인생 서글프대. 아이고야, 이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의 시대관이야. 이분이 세상을 그렇게 보시는 거야. 이거 너무 서글픈 거지. 그분 진짜 너무 마음이 짠하다. 똑같이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을 해도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예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노예로서 생각하기보다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파트너십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또 솔직하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또 걸리는 게 있어.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퇴직 사유를 보니까 상사와의 트러블도 있고, 상사가 엄청 맨날 꼽죠. 그리고 가스라이팅해. 그리고 맨날 욕하는 상사, 팀장이랑 사이가 안 좋았어, 이런 갈등 관계들 있죠. 또는 건강으로 결혼을 했거나 출산을 했거나 건강이 안 좋아 수술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직하는 건 좀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조직 문화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냥 회사가 싫은 분들이 있어. 그냥 회사 가기 싫은 거야. 그냥 이게 이 회사가 싫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회사가 싫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연봉에 대한 거, 야근에 대한 보상이 없다거나, 연봉이 생활고에 시달린 것보다 적다거나, 계약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어디까지 솔직하게 이직 사유로 얘기할 거냐? 자, 어디까지 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바꾸고 싶어요. 이직 사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는 이직이라는 걸 준비하는 시점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단어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목적, 두 번째는 목표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석하면요, 이직 사유는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목적부터 알아보죠. 자,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입사하실 때 여러분 나름의 목적이 있지 않았나요? 이 회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커리어를 만들어 갈 거야, 나는 이런 회사 생활을 꿈꿀 거야, 이런 거에 도전할 거야, 이런 나름의 목적이 있었죠. 대부분 새로운 시작을 할 때는요, 미래를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초기에 그런 걸 잊어버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연봉 때문에 입사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연봉은 이미 확보한 거니까 그거 이외에 다른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적어도 입사 초기에는. 확률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으면요, 여러분 지금 다시 시간을 눈을 감고 다시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봐. 그때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 회사 입사했지? 내가 이 회사 입사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반드시 무언가 있을 겁니다. 이직 사유는요, 이 목적에 지금 회사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사건이 있어서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가 내 퇴직 그 순간의 사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사팀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트리거라고 합니다. 방아쇠요, 방아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총알이 나가는 거죠. 그 전에 이미 총도 준비했고 총알도 채워 넣었고 장전까지 땡겼어. 그 다음에 방아쇠를 눌렀으니까 총알이 나가는 거예요. 자, 이 트리거는요, 순간이고 이벤트이고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총을 들기 시작한 시점, 총을 준비하고 총알을 채워넣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 목적에 안 맞았기 때문에 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끝납니다. 항상 사람은요, 이런 퇴사, 소속된 조직을 떠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해요. 관계, 성장성, 기회, 소속감, 뭐 문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가 어떤 특정 사건으로 총알이 빵 하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트리거를 이직사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퇴사에 대한 관념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못 참아서, 더 이상 여기서 견딜 수 없어서 퇴사하는 거, 그건 이미 너무 늦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발전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회피해서 다른 데를 가도 똑같은 어려움이, 아니 더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퇴사의 개념을요, 못 견뎌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적 때문에, 여러분의 커리어를 향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직하는 것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산업을 선택하는 것에 여러분만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난관이 찾아와도 굴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남들이 못하는 실적, 성과,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된답니다. 그 사람들이 의미 있는 획을 그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직 사유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의 퇴사 이유는 성장을 위한 것인지 회피를 위한 것인지 먼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아직 퇴사를 고민 중이신 분이라면, 아직 면접은 안 잡혔어, 근데 뭔가 언젠간 이직 사유로 말해야 되잖아요.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목적 개념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진단해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그 회사에 입사했을 때 이유는 뭐고, 지금 나는 정말 회사가 문제인 건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는 회사인 건지, 아니면 나의 어떠함인지, 그걸 정확하게 진단해보고 이직 사유를 만들어 가신다면 후회 없는 이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인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적과 목표는 좀 달라요. 목적은 방향이고 목표는 구체적인 표상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가 있고요, 그 커리어의 방향 속에 내가 이걸 올바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목표, 구체적인 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축구선수, 요즘 아주 잘 나가는 축구선수인 손흥민을 예로 들어보죠. 자, 최근에 토트넘이라는 손흥민의 소속팀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계속 어떤 기사가 나와요? 손흥민이 이제 토트넘을 떠날 때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손흥민의 커리어 목적은 뭐겠어요? 최고의 축구선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최고의 축구선수들이 반드시 밟아보는 무대가 뭔지 아세요? 챔피언스 리그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런 선수가 되는 게 모든 축구 선수의 꿈이에요. 손흥민 선수의 목적은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거고, 그 목표 중에 하나는 챔피언스 리그의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속한 토트넘은 어때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따기는커녕 진출조차가 불투명한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황은 뭐죠? 분명히 내 목적에는 부합하는 팀이 맞아요. 세계 최고의 리그, 메이저 리그의 아주 상위권의 팀이니까.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리스크가 있고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손흥민이 아무리 토트넘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사랑하고 아껴도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컵을 들 수 없는 그런 팀이라면 그걸 할 수 있는 팀으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이직사유입니다. 이제 손흥민에게는 이직사유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로 이동을 해도 그 누구도 손흥민을 비난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의 이직사유는요, 목표 때문에 떠나는 게 돼야 됩니다. 나의 목표는 이건데 지금 있는 회사의 성장성, 기회,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여건들이 도저히 이걸 달성할 수가 없다. 이 지점에 도착할 수가 없어서 나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다. 이게 여러분의 올바른 퇴직사유, 이직사유가 되는 겁니다. 기업에서 가장 원하고 뽑을 수밖에 없는 이직사유가 되는 거죠. 이직사유에 다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적합했다. 그 이야기만 하면 되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트리거 사건을 이야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은요, 이직하는 회사가 그 팀이 챔피언스 리그를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팀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손흥민이 그거 하겠다고 이직하는데 레알 마드리드나 맨체스터 시티로 안 가고 스완지 시티로 가면 되겠어요? K리그로 오면 되겠냐고. 그건 답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직을 고민하거나 퇴사를 고민할 때 반드시 목적과 목표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회사 생활하는 게 올바른 자기개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직사유 만들어서 퇴사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셨다면 지금 뭔가 이해를 잘못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직장생활 합니다. 그냥 직장생활이에요. 아무런 목적도 아무런 목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쳇바퀴 도는 것 같고, 매일이 허덕이고, 매일이 재미없고, 매일이 주도권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를 움직이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사람들을 향해 비난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도하고 여러분이 기획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반드시 다른 차원으로 열릴 겁니다.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새로운 장이 열리는 직장생활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개발의 목표와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커리어를 개발하고 더 많은 일을 더 영향력 있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단순히 연봉이 아니에요. 이걸 따르면 연봉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의미 있는 일에 여러분의 선택을 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두세요. 그 과정에서 새로운 커리어가 열리고 기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과연 시장에서도 통하는 인재입니까? 여러분이 자유계약 선수로 나가는 순간 시장에서 앞다투어 여러분을 영입하려고 할까요? 손흥민이 지금 자유계약 선수가 된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고의 클럽에서 어떻게든 모셔가려고 난리를 치겠죠. 자, 그때까지는 여러분의 자기개발과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필살기가 경력기술서에 한 줄 한 줄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연구하고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오늘 하루 직면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경력기술서는 어떤 내용이 채워져야 될지 고민하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새로운 방향성의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는지, 또 어려운 점이 있거나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